모든 컨텐츠를 리뷰하다 콤뷰.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제티예요. 오늘 리뷰할 작품은 외계인 2부입니다. 콤비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가 갈리고 있긴 한데 제티는 어땠어? 나는 재밌었어. 추천? 그래서 난 추천. 재미없을 것 같아서 넷플로 일부 볼 때 화장하면서 그냥 틀었거든? 킬링타임으로 후딱 보려고 했는데 나는 생각보다 일부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몰입해서 각 잡고 봤어. 일부가 흥행 실패한 걸로 아는데 일부도 재밌었고 2부도 재밌었다. 1부도 재밌었어? 나는 일부도 재밌었어. 그러니까 약간 일부에서 띄용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과거와 미래, 뭐 외계인, 신선, 변신하는 것들 등등 너무 많은 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일부에서 한번 당황하고 나니까 2부에서는 별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1부만 봤던 사람들은 영화에 대한 기억이 좋게 남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약간 뚝 끊기는 느낌 들었을 것 같아. 나는 킬링타임용으로는 좋은데 영화관 가서 보는 거는 비추라고 생각을 진짜?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넷플에 올라오면은 그냥 할 일 없을 때 보면 좋겠다 정도? 왜냐면 나는 1부를 안 보고 2부만 봤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요소들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영화를 다 보고 났을 때 우와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 복잡했겠다. 이게 뭐지?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정신산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영화값이 요즘 비싸잖아. 맞아. 15,000원이나 하는데 그 값어치를 생각해보면 거기에 부합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오히려 영화관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효과들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집에서 넷플로 보면 핸드폰도 하게 되고 집중력이 영화관보다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영화는 딱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구나 싶었고 이게 또 블록버스터 영화의 특징이지 않을까 맞아. 싶기도 했어. 나는 그래도 배우들을 좋아하면은 볼만하다. 맞아. 또 라인업이 좋잖아. 맞아. 기대보다 나는 퀄리티 있게 잘 맞는 것 같아서 CG 같은 것도 어색함이 없었고 뭔가 한국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아직은 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깨준 영화가 아니었나 싶어. 근데 나도 보니까 사람들이 2부가 재밌었다고 평가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내 취향에 맞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어. 개인적인 취향. 취향이 좀 많이 갈릴 것 같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제티는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 깊었어? 나는 김태리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영화를 이끌어가는 아무래도 주인공이다 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김태리는 1990년대생으로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나왔더라고. 필모로는 아가씨, 1987, 리틀 포레스트 등이 있고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25, 21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어. 또 작년에는 악귀로 혹시 봤어? 봤어. 나 안 봤는데. 나는 근데 무서워서 끊어서 봤어. 그게 또 잘 돼가지고 작년 그 SBS 드라마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또 받았더라. 이 영화에서는 이한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김태리한테 굉장히 반전인 요소가 있잖아. 설계자가 맞지. 류준열 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태리 몸에 있었던 거. 나는 거기서 완전 소름이 돋았었어. 그리고 김태리가 진짜 연기를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맡은 배역에 따라 사람이 확확 바뀌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미스터 선샤인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그때는 엄근진한 그런 맞아. 아가씨. 완전 아씨 역할을 맡았잖아. 근데 또 25, 21에서는 굉장히 씩씩한 소녀 역할을 맡아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캐릭터 변신을 잘하는 배우구나 이렇게 기억하게 된 것 같아. 맞아. 나도 25, 21 되게 좋아했는데 깨발랄한 맞아. 여고생 느낌을 잘 담아냈고 그 특유의 뿌앵하는 느낌이 있잖아. 맞아. 근데 또 다른 작품에서는 그런 모습이 완전 안 보여서 맞아. 신기한 것 같아. 김태리도 그 배역을 애정했던 느낌이 있지 않아? 오랫동안 그 티를 벗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어. 그리고 김태리가 한복류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근데 생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적인데 또 이지적이지.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미가 있어서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동양적이면서도 명량한 얼굴이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나는 김태리가 맡은 역할 중에서는 가장 기억에 남은 행동이 그 류준열한테 네 몸 안에 뭐가 있든 넌 그냥 너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 정어린 캐릭터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잘 돋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
맞아. 그 장면에서 말하는 게 25, 21의 오, 모습이 보이지 않아? 나희도? 연기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캐릭터의 성격 같은 게 닮은 부분이 있는 조금 것 같아. 닮았어. 사실 내가 오랫동안 쫓아온 설계자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몸에 있다고 하면 나는 사실 어떻게 한번 찔러볼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찔러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발 살아달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맞아. 나도 그 장면에서 의외였어. 그치? 나라면은 살짝 찔러봤을 이렇게 수도. 봐준다고? 맞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순수한 것 같았어. 맞아. 로지는 그러면 인상 깊었던 인물이 있었어? 나는 염정화. 오, 염정아. 사실 이 영화에서 딱 메인 캐릭터는 아니었잖아. 응. 그럼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존재감이 매일 잘 드러나는 느낌? 그러네. 딱 천상 배우 느낌. 어. 염정아는 1991년에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으로 데뷔해서 여러 히트작들에 출연을 했어. 나는 그 출연작 중에 전우치랑 스카이캐슬이 가장 기억에 남아. 아, 전우치에 나왔었어? 근데 전우치에서는 여자 주인공인 임수정을 얄밉게 괴롭히는 스타 배우 역할을 맡았는데 엄청 짧게 나왔어. 혹시 그 장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태국 여자 분장을 하고 폭주족들한테 도망치는 장면이 있거든.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아직까지 여러 짤이 되어서 SNS에서 떠돌고 있더라고. 며칠 전에도 봤거든. 아, 그래? 그래서 엄청 큰 임팩트를 선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 출연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울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의 웃음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근데 어디서든 진짜 존재감이 확실하네. 맞아. 응. 그게 진짜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응. 그리고 또 염정아 하면은 스카이캐슬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치. 이제 예서의 캥거루맘 한서진 그리고 본명 광미양 역할을 맡았어. 그래서 딸의 의대 진학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독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명대사가 있잖아. 다들 기억할진 모르겠지만 아갈머리 찢어버린다고. 그래서 이제 아갈미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스카이캐슬에 열광했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가 성행했고 맞아. 또 염정아가 이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 드라마에서 염정아 연기가 진짜 많이 기억에 남아. 그 대치동 소위 극성이라 불리는 엄마들을 그냥 씹어 먹은 느낌? 맞아. 진짜 너무 비슷하더라. 딱 진짜 엄마의 모습이 보여서 너무 잘 봤던 것 같아. 이번 작품에서는 도사 흑설로 나와서 신검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이제 초반에는 류준열이랑 김태리랑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경쟁해서 신검을 찾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막판에는 외계 세력을 막으려는 김태리를 도와서 핵심 역할을 해. 그래서 영화 내내 조우진이랑 같이 출연을 해서 웃긴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그 기차에서 추격하는 씬이 있잖아. 설계자가. 이제 설계자에게 신체를 지배당한 김태리가 이 사람들이 쫓을 때 숨 막히는 느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긴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계속 무겁기만 할 수 있는 작품에서 감초 역할을 잘 해줘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스팅에 염정아가 찰떡이지 않았나. 완전 딱이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염정아는 코미디뿐만이 아니라 전극 연기 모두 잘 되는 올 어라운드 배우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 그 장양준 감독이 유튜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최동훈 감독이랑 진성규가 나왔더라고. 근데 거기서 염정아 연기가 너무 좋았다. 장양준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날것의 코미디 느낌을 잘 살린다? 여배우를 완전 딱 집어던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최동훈 감독도 염정아가 현장에서 연기를 할 때 사람을 웃기려고 일도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하는데 이게 오히려 웃긴 거구나. 거지.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어. 아, 맞아.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토크. 최동훈 감독이 이제 승부수를 띄웠어, 이 작품으로. 외계인 2부. 근데 사실 1부가 실패를 했단 말이야. 흥행 실패를 하고 혹평도 받았고. 그러면 이제 제티는 1부랑 2부를 전체적으로 다 봤잖아. 이 작품의 스토리랑 완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영화를 엄청 비평하는 걸 좋아하고 분석적으로 보지 않고 정말 그냥 일반 시청자, 관객으로서 보는 입장으로는 스토리도 좋고 완성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1부는 154만으로 흥행 실패했더라고. 3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손익분기점도 훨씬 못 넘겼다고 해. 그래서 사실 보면 출연자들이 빵빵하잖아.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성과를 낸 거지. 맞아.
출연한 배우들이 다 연기도 잘하고 맞아. 인지도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 안 나온 케이스긴 한 것 같아. 특히 류준열이 진짜 작품 선택을 잘한다는 말이 많잖아. 맞아. 류준열을 보고 나는 믿고 볼까 했는데 왜 이렇게 흥행을 못했는지 싶어. 그래도 이분은 성공을 할 것 같아서 그나마 성공을 거둔다고 해야 할까? 근데 내가 만약에 배우인데 이걸 딱 대본으로 받았으면 끌렸을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출연자들 누구 출연하는지 들었을 때도 완전 대박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 그래도 이분은 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재미도 찾는 것 같고. 2부가 흥행하는 모습인 것 같고 1부에 비해서 2부가 흥행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1부에서는 떡밥을 그냥 뿌리기만 했는데 2부에서 뿌려진 떡밥들을 다 회수하고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캐릭터들의 개성도 더 확 사는 느낌이었어. 맞아. 근데 나는 이제 기사를 찾다 보니까 최동훈 감독이 이번 외계인 2부에 엄청 노력을 기울였대. 특히 2부를 편집하면서 여러 디테일을 바꾸기도 했고 배우들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녹음을 다시 따기도 했었대. 그리고 이한이 등장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시청자들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시나리오를 새로 써서 재촬영했다고 하더라고. 엄청 노력했구나. 그러면서 말한 게 혹평을 얻었던 일부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또 생각을 하고 재편집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걸 보면 영화 감독으로서의 열정이 대단했던 것 같고 사실 나는 일부를 잘 보지 않았지만 일부를 보지 않고 2부만 봐도 된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었어서 오히려 나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맞아. 나도 봤는데 관객들이 몰입하지 못하고 매료되지 못한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본 것 같아. 난 잘 됐으면 좋겠어. 이 감독을 잘 몰랐는데 맞아. 완전 유명한 분이더라. 그냥 완전 천만 감독이야. 천만. 타짜. 전우치도 있어. 맞아. 도둑들 이런 게 있더라. 도둑들 내가 진짜 좋아했는데 전우치랑. 나도 전우치 진짜 좋아했어. 과거로 돌아가서 도술 부리고 이런 장면이 전우치 느낌이 살짝 있긴 해. 맞아. 근데 가끔 그 영화 유튜브에 리뷰하는 거 보면 너무 똑같아서 뭐 진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나는 오히려 전우치가 생각나서 더 재밌었거든. 나도. 그거는 흠은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외계인이 한국형 어벤져스 히어로물, 과거 헌대를 아우르는 각자의 능력을 가진 영웅들을 등장을 시켜주잖아. 그리고 화려한 특수 효과도 나오고. 어떻게 봤어? 나는 재밌게 봤어. 너무 좋던데? 어벤져스 히어로물 느낌이? 마블을 따라가자는 건 아닌데 재밌는 히어로물을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 좀 희망을 본 느낌이었어. 마지막 전투 장면에서 가슴이 웅장해지기도 했고 속으로 K 어벤져스 화이팅 이렇게 응원하기도 했던 것 같아. 나는 그 특수 효과도 화려하잖아. 근데 캐릭터도 많이 등장을 하고 너무 많은 요소들이 등장을 해서 복잡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 어벤져스는 사실 거기 출연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이미 대중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맞아. 빌드업 된 내용들이 많지. 진짜 10년 넘게 이게 빌드업 되어 온 내용인데 맞아. 외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딱 파악을 해야 하니까 맞아. 복잡했던 것 같고 머리가 계속 바쁘게 돌아갔던 것 같아. 그런 말이 있더라. 너네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섞어봤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랬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것 같고 나는 한국형 히어로물 하면은 전우치가 떠오르는데 전우치랑 비교를 하면 또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 진짜? 전우치에는 CG가 덜 들어가긴 했지만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계인은 이거는 뭘까? 이런 의문감이라고 해야 할까? 계속 들었던 것 같아. 난 로지가 의문감이 들었던 것들이 신선하게 느껴졌나 보다. 개인 차이인가 보다. 근데 또 나도 생각을 해보면 어벤져스 히어로물 그리고 현대와 과거를 모두 어우른다. 이 두 요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해. 어떻게 보면 신선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렸다라고 생각해. 그 엔딩에서 류준열이 현대로 돌아오고 이제 나쁜 놈들은 다 처단되고 김우빈 이제 썬더가 우주로 복귀를 하잖아. 이 엔딩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엄청난 뜻을 내포했다거나 권선징악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히어로가 빌런을 물리치는 그 일반적인 히어로물의 엔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무난무난했고 관객 입장에서는 마음 편안한 마무리가 아닌가. 맞아. 나도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나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김우빈이 다시 우주로 돌아갈 때 죽나 싶어서 슬프다까진 아니지만 마음이 안 좋다 였지만 그래도 이 영화가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결말이 아니었나 싶어. 맞아. 가장 무난한 마무리. 맞아. 나는 후속편도 나왔으면 좋겠어. 또 외계인 3부로. 3부로? 야, 근데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뭔가 그치? 열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썬더는 뭐 어떻게 됐는지, 설계자는 다시 깨어나는지, 아예 폭파되는지 이런 것도 빌드업해서 후속편이 생겨도 재밌을 것 같아. 네 번째 코너 드르륵탁. 제티는 이 외계인 시리즈를 보고 나서 이 한국형 블록버스터 특수 효과의 매력을 잘 느낀 장면이 있었어?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 아무래도 마지막에 싸우는 장면?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인 만큼 특수효과의 매력이 더 돋보였던 것 같아. 특수효과가 각자가 가진 재능이나 무기들을 한층 멋있게 그려주는 느낌? 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염정아가 가지고 있는 거울 있잖아. 나 그거 진짜 웃겼어. 보잉 이런 커진 거 너무 웃겼어. 사실 나는 거울이 그 무기였을 때 어떻게 쓸지 사실 난 잘 몰랐거든. 그러니까. 그치만 뭐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울로 손을 했더니 노잉 하면서 고무고무 손처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 보고 사실 근데 그 거울이 중반쯤에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쓰였잖아. 그 장면을 위해서 아껴둔 건지. 진짜 그 장면을 위해서 아껴뒀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 작품이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신선했던 것 같아. 그래도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서 이거를 계기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영웅물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인정. 후속편이나 아니면 아예 다른 결의 히어로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많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콤바! 콤바!